칼대 날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건영, 윤 경호처의 칼로 경찰 막으라 지시, 윤 측 허위 사실 유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어디서 나왔느냐? 어제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전원도 있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전원도 있다. 뭐가 맞는지 모른다. 지시했는지 여부도 모르는 거다. 다만 이런 전원들이 있다라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전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건영입니까? 윤건영 같은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뭐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을 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씨도 저는 붙이기 아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제가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날조다라고 반박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같이 들은 이유 양쪽 얘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라는 거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알 수 없지만 네. 저는 설마 대통령이 현직 어쨌든 뭐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서 무슨 무기를 사용해라 혹은 칼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그렇지 않다. 무기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입장이 무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 체포조가 쉽게 얘기하면 체포 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게 아니냐. 양쪽에 다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우려인데 그럴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아니다라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반박을 명확하게 또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의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이 수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 대변인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하는 화자의 신뢰도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라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상황실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뽑힌 분들이 아니라 뭐 한 5-6명 이 대통령을 거쳐가면서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인맥 자체가 윤건영 의원에게 없겠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호처가 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경호관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조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땡굴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이 기자회견 자체 칼이라도 유대해서 경찰 막으라. 총 발표해라. 뭐 이런 대통령의 지시 자체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게 한겨레 보도로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따로 제보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번, 3번 확인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날조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 측 어쩌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뭐 체포의 채자도 없다. 국회의원을 뭐 그렇게 겁박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우리가 이 장성들이 했던 검찰의 증언들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 장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메시지를 했느냐? 아니거든요.
다 입만 열면 안 했다. 가짜 뉴스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달도 안 지나서 다 드러납니다. 명태균 씨까지 안 끌어들여도 돼요. 명태균 씨 몰랐다며요. 그렇게 카톡을 해대면서 몰랐다고 하는 그쪽의 말을 국민들이 믿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나 저는 누가 진실 공방을 따졌을 때는 국민들은 윤건영 의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석동현 변호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뭐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중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대목은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뭐냐 하면 윤건영 의원이 그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되게 듣기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탄핵 심판이 결정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야당의 그 본인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이 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뭐 CC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 나가서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적절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의 감정을 너무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더 서로에게 마이너스고 국가에는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사실을 설명드리면 진보 측에는 하나의 불분율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민주당과 진보 측의 어떤 개념일 시각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본인들이 하는데 전두환 씨를 전두환 대통령을 부르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 삼아 윤건영 의원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상당한 온도차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C자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부터가 지금 양쪽에 이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인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꼭 CC라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칼을 소지해서라도 체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얘기와 그렇지 않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얘기가 부딪히고 있는 진실 공방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을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었어요. 이 의혹의 주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개인 거죠. 정말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측에서 흉기를 비롯한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냐, 두 개 정도가 이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관저 건물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죠. 관저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옆에도 한 장 더 찍혔습니다. 여기를 보면 관저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같이 산책을 하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앞서 말한 이런 지금 뭐 오늘 내일 상간에 정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사실 타이밍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가 이제 공감을 하자면 참 한심하고 나쁜 대통령이구나. 오늘이 14일입니다. 내란의 사태가 벌어진 지 40한 2, 3일이 지났어요. 대한민국 43일 돌아보십시오. 많은 참사도 있었고요. 경제, 정책, 민생 모든 게 정지했죠. 무정부 상태로 지냈어요. 근데 지금 산책하는 거 보면 저는 한가로워 보여요. 그 시간에 그냥 걸어 나와서 이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로 망상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거는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통에 경호처와 공수처의 국가의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하네 안 하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제보를 받아서 의원이 다른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제보들을 얘기해야 되는 비극을 초래하면서 저는 뭐 입에 이를 쑤시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지금 국민들이 주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잘 먹고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있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 저는 너무 나쁜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 과업을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거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은 43일 동안 아무것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분 때문에 정지돼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진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이 엄중한데 본인이 이렇게 산책을 할 상황이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윤 대통령, 네, 지금 머리를 매만지고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보통 집에서 그냥 집에 있다가 정말 집 앞에 산책을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머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매만진 모습인 거죠. 머리를 매만지고까지 산책을 나오진 않죠, 보통. 근데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건 이건 김종혁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이 내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게 찍힌 게 네.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호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네. 과거에 김정은이 열차 타고 가다가 뭐 재떨이 담배 피는 거를 김여정이 받아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해서 전 세계 정보기관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저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모습을 일부러 찍히기 위해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머리를 하고 나오는 이유는 네. 예를 들면 경호원들도 쭉 있는데 뭐 완전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를 경호해주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로 뭘 더 막아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 대통령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 이렇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테니까 뭐 그런 걸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고 본인이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연인으로서 대통령 이전에 누구든지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과한 얘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자기가 정말 비춰질 거다, 이 모습이 공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냐, 집 앞에 산책도 못 하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뭐 집 밖에 잠깐 나온 이런 모습까지도 다 지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마냐, 물리력이 동원이 되냐 마냐, 이 얘기가 지금 벌써 며칠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일촉즉발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를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어디에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보니까 경찰에도 그리고 경호처에도 양쪽에 다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최 대행의 얘기가 조목조목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죠.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일 겁니다. 있어선 안 될 상황인 것이고 당연히 공무원들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긴 맞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이 공문을 양쪽으로 다 보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싸우지 마, 말로 해결해 라는 건데 어떻게 말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안 보이는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의 피형 그럴싸한 말인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하나만 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권한대행이면 결정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냥 둘이 사이좋게 잘 해결해봐. 이게 권한대행이 할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떤 따지고 보면은 위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권자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을 사안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죠. 어디가 60이고 어디가 40이다. 어떻게 하는 게 국가의 질서와 안정과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고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판단도 안 하고 둘이 잘 지내서 해결하세요라는 것은 하나만한 얘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이라든지 무기 사용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경호처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공무원들도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라는 국가 공무원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결정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권한대행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공수처에 보내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질서 있는 법 집행 당연히 돼야죠. 근데 질서 있는 법 집행을 불법으로 막고 있는 한남동 저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손도 못 대면서 뭔가 하나만한 좀 그 무책임한 멋진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까운 좀 신경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책임 회피형 공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얘기에 오늘 새벽에 입장을 낸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낸 정진석 실장도 최 대행의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뿐이다. 경찰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얘기는 최 대행이 하자는 대로 경찰도 경호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김종규 최고위원님,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싸우지 물리적 충돌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건지 최 대행의 결정을 정 실장은 나는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금 최 대행이 네. 그 경찰과 공수본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충돌하면 안 된다, 안전 확보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경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무기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건 경호처에서 지금 무기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사실은 네. 경호처에 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는 법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좀 한쪽에서는 그 경찰과 공조본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영장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그 불법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질서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법 집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대행은 어느 정도 이 경찰의 어떤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내용이다. 저것만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변호인은 또 그런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우리하고 협의한 게 아니다라는 걸 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진석 실장으로서는 나름대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정진석 실장조차도 이제 밀려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글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럼 경호처만을 의지해서 네. 그래서 본인의 신변 그리고 변호인들 뭐 이런 분들만을 통해서 자기의 신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지금 말씀처럼 현재 오늘 새벽에 낸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우리랑 얘기한 거 아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또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정 실장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겠죠. 네. 당장 내일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말들과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